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여러분, 2018년은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하는데 새해 계획 잘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에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새해에는 살을 꼭 빼야지, 혹은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떠세요? 2018년에는 꼭 나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겠다. 저희 오늘 보험플랜 119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잘 해낼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플랜 119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보험을 점검 받아야겠다 생각되신 분들도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입니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이죠. 그리고 문자도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013-3366-0110번이고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바로 이어볼 텐데 오늘은요,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명 증가에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도 연장이 되고 있는데 그 은퇴 이후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 노하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를 잘 사시려면 인생을 1막과 2막으로 나누어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멋진 나의 인생 2막.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노후의 현실을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다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희망퇴직 연령을 보통 사람들은 69.4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49세에 실질적인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명 중에 9명은 59세 이전에 은퇴한다라는 것이 심각한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내가 그동안 모았던 퇴직금과 모았던 돈들을 다 가지고 뭐를 하십니까? 이런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계속되는 불황 탓에 오라는 손님은 안 오고 가게 안엔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겨우 버티곤 있는데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불안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1인당 최저 생계비를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나 확인해 보니까 1인당 최저 생활비 99만 원, 부부 최저 생활비가 16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나의 멋진 인생 2막을 잘 준비하려면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 첫 번째를 저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35년은 현역의 67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으로 보여집니까? 그만큼 굉장히 은퇴 후의 노후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30세 전까지 공부를 하고요. 60세까지만 일을 하시고 60세 이후에 은퇴를 하셨으면 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즘에는 60세까지 인생 1막을 사시고요. 60세 이후에는 2막을 1기 할 일, 2기 할 일 이렇게 나눠서 90대나 돼서야 실질적인 은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보다 은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난 것들을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정경제를 계획하라라고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은퇴 후에 얼마 동안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생활비를 준비를 하셨다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부부 생존 기간에 생활비를 1과 생활비 2로 나누어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부인 단독 생존 기간의 생활비 그리고 두 부부의 의료비를 정말 구체적이고 체계화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축하는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보는데요. 과거에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시고 돈이 이만큼 남았었어요. 남았기 때문에 이 남은 돈을 은행의 금리도 높았었기 때문에 그냥 저축을 하시면 됐었지만 지금은 이 그래프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기업소득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소득에 편승하지 않으면 나는 돈을 모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의 차이와 거치기간의 차이, 납입기간의 차이, 요 세 가지 차이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60세에 목돈 1억을 만들기 위해서 20세에 시작한 사람은 한 달에 10만 7천 원씩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50세에 시작하신 분들은 71만 3천 원씩을 저축해야 60세에 1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20세 시작과 50세 시작의 금액이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3억을 만들려고 보니까 20세 때는 15만 원이면 충분했었습니다. 3억을 만드는 것이. 근데 50세가 되니까 얼마예요? 183만 1천 원씩이나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준비하나 이런 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자면 등산에 비교를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에를 가는데 처음부터 완만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나이 50이 돼서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태인데 완전 이런 가파른 등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런 노후 준비가 지금부터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 때와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으로 아마 어느 정도는 감이 오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거치기간의 차이입니다. 10세, 20세, 30세가 동일하게 매월 30만 원씩 12년을 저축을 하니까 원금이 총 4,3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치기간은 당연히 다 이렇게 달라지겠죠. 30세에 저축을 시작하신 분은 똑같은 4,320만 원을 납입을 했지만 70세 시점에 1억 1,790만 원으로 272%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살짜리 자녀는 12년을 납입을 하고 48년을 거치를 하니까 2억 6,348만 원으로 609%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서 납입을 종료하고 거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의 수익률은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이 도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세 번째는 납입기간의 차이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들이 보통 10년 납, 12년 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20년 납을 설계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20만 원이 똑같이 30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 7,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원금은. 근데 실제 총 수령하는 금액은 4억 5,640만 원이라는 목돈을 연금 액수를 수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20세에 40만 원이 4,320만 원이지만 20세에 30만 원씩 20년을 납입을 하니까 7,200만 원이에요. 2,880만 원을 더 냈지만 실제 내가 수령하는 금액은 2억 7천만 원 이상의 더 큰 금액을 수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10살, 20살, 30살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굳이 10년 납, 5년 납 하지 말고 10만 원, 20만 원 적은 금액을 가지고 20년, 30년 저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모을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거치 기간의 차이, 시작의 차이, 납입 기간의 차이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찍 시작해서 오래 투자를 시작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를 감안한 수익률을 찾아서 투자를 해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뭐예요? 세금이 없는 비과세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인생,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실천했을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설계 방법,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전화 연결이 첫 번째 시청자로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네. 예,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보험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그것 좀 봐주시고 예. 이게 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잘 안 챙겨갔었는데요. 그러셨어요. 예, 이게 네. 저축성 기능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것도 있고. 네. 근데 보장 안보험밖에 없어요, 보험은. 네.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는 오래됐고 하나는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좀 봐주시면 어떤지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0 딱 됐어요. 올해 신 되신 거예요? 네. 예, 보장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의 방증일 텐데, 저희에게 네.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네. 2004년도에 가입하신 미래에셋생명에 안보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안보험은 완납이 되셨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2년 전에 DGB생명에서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꽤 네. 많이 나가세요. 이거는 저축으로 나중에 수익률도 괜찮고 또 연금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셨어요. 한 네. 달 보험료가 50만 원대던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보험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제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네네.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게 좀 궁금한데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보험 가입하셨을 때 종신 목적이었는지 또 연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그 초점을 좀 어디에 두셨어요, 시청자님?
아니 그때는 사실은 이제 권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연금이 예. 된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네. 뭐 겸사겸사 해서 연금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셨어요? 저희 김성근 전문가께서 연금 또 전문으로 하시거든요. 과연 네. 잘 가입이 돼 있는지 상황을 봐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0살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축기능 목적의 종신보험이 있으세요? 이게 51만 8천 원 정도 한 달에 납입이 되시는데 유지해야 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장 충분한지 봐드릴 거고요. 또 월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저희 사전에 제작진께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연금을 챙겨갈 수 있을지도 여쭤볼게요. 김성근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그 사시는 데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좀 높네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이제 보내주신 사전에 그 증권을 2개를 받아봤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일단 보험에 가입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 목적에 가장 같은 부합을 사람들은- 해야지 가장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입하신 보험을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바라다 보겠습니다. 네. 2004년도에 그 미래에셋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10년 납을 해서 완납이 되셨고요. 네. 이거는 그 목적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 암에 대한 확실한 그 불안한 마음에 혹시 걸렸을 때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10년 납에 있어야 80, 되잖아요. 네? 안보험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과 현재 가입했던 보험이 잘 부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그 가입하셨던 이 암보험은요, 지금은 그 생명보험사에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이 거의 그 소외감으로 좀 빠져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가입하셨던 이 보험은 그런 부분들도 다 일반암으로 돼 있고요. 또 하나 갑상선 암까지도 일반암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무조건 납입도 완료가 되셨으니까 80세까지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로 해서 목적과 너무나 잘 부합되는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제가 일단 칭찬해 드리고요. 근데 보통 이 정도면 돼요, 안보험은? 그거는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제 문제는 이 DGB 생명 리치플랜 유니버설 종신보험인데요. 네. 일단 이 보험은 가장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기는 한데, 저한테 이거 설명해 주신 거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율이랑 이런 거 다. 그거는 나중입니다. 이건 종신보험이니까 그것도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혹시 선생님께서 자녀분들이, 계시겠죠? 애들 이제 다 컸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경제 활동을 지금 배우자님이 거의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계세요? 아니, 책임이야 애기 아빠가 하는데, 저도 수입은 좀 있어요. 그러시군요. 일은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묻는 말은 뭐냐면, 이 보험은 종신보험에 이 주계약이 보면 주계약이 1억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께서 잘못돼서 사망하실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서 1억 원이 사망 자금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필요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재산이 있으셔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망도 그 필요성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상속 자금도 아니라고 하시면 일단 종신보험의 목적과는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이거는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계약보험이 사망보험이 1억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연금 전환하면 1억 원을 연금 전환하는 거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걸로 나눠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새는 이제 그렇게 생활비로 받는 종신보험이 나오지만 지금 선생님이 가입하신 이 종신보험은 현재
계속해서 납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51만 8천 원씩? 그러면 이 중에서 사업비를 한 30-40%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60%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고요. 그 적립금으로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선생님이 얼마 받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언제 시점에서 연금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적립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적립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10년을 내고 예. 네? 10년을 내기로 한 거거든요. 10년 내고. 10년이 낸다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10년이 내시면은 납입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대략 네. 한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7천만 원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 해지 환급금이 여기에서 한 70%에서 한 60%밖에 안 될 겁니다.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49만 4천 원. 그러니까 그럼 그걸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끝난 시점에 내가 연금 전환을 하려고 마음먹는 시점에 그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전환 시점에 주계약은 없어지는 건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망보험금도 있고 연금 전환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연금 전환하는 순간 모든 이 보장은 사라집니다. 근데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뭘 여쭤봐도 돼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 보장은 없어져도 괜찮은데요.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 내는 돈 가지고 알 수는 없나요? 대략적으로는 지금 7천만 원 정도의 납입보험료에 한 4천여만 원 정도의 해지환급금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4천여만 원을 가지고 내가 연금을 10년 확정으로 할 것이냐 종신연금으로 받 거냐에 따라서 연금 금액은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목적과 전혀 부합이 안 되거든요. 또 여기 좀 특약을 보면 암진단비하고 뇌출혈하고 급성심 이렇게 3대 진단비를 또 가입하시고 여기 실손 의료비를 또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암진단비는 그렇다고 선치더라도 뇌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좁은 뇌출혈까지밖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부 80세에 끝납니다. 보장특약이.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입하신 지가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 한 2년 정도 되셨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해지환급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복구하는 게 좋을까? 그걸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보험은 지금 이거 딱 2개밖에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존에 대한 보장성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일단 100세까지 사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손해보험사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암진단비 한 4천 정도 하고 이대질환 한 2천, 그다음에 모든 수술비라든가 실손 의료비, 일상배상 책임금 이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다 포함하신다고 해도 오르지 않는 금액으로 20년 납으로 해서 100세까지 보장되는 금액을 제가 한번 했더니 한 18만 원 정도면은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내가 사는 데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연금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 내가 지금 많이 해지해서 하는 걸 어떻게 복구할 거냐. 근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또 여유자금 100만 원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58만 1,000원짜리 나가는 거를 18만 원 정도를 제하신다. 51만 8천 원 정도니까 18만 원 제하시면 한 30여만 원 좀 이상, 한 35만 원 정도의 어떠한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100만 원 정도의 또 연금 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걸 합치면 한 140만 원 정도의 연금 재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시고요. 기본보험료를 한 50만 원 정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전부 추가 납입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만 있으시면 원금이 회복이 되시고요. 지금서부터 한 10년 정도만 있으시면 선생님이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해지함으로써의 손해봤던 내용도 다 복구할 거로 예상이 돼요. 자, 그것은 현재 4.5%의 변액 수익률을 예상을 한 거고요.
네. 조금 더 수익률이 난다라고 하면 그 이상에 대한 어떠한 그 이익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연금 재원으로서는 않아요?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긴 한데 조금 불안하지 않나 해서요. 아, 변액은요. 네. 그럼 이제 그 말이 조금 길어지나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그 공시이율 같은 경우는요 기준금리가 자꾸만 일어나서 얼마 전에도 올랐지만 결국은 금리의 인상의 폭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저축금리는 별로 안 올라요. 다 대출금리가 올라지.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변액밖에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그 변액 보험회사에서 이 변액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안전장치를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이론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는 돼 있지만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그 전화 끝나고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요. 네. 유니버설 종신보험 있잖아요. 내가 낸 돈보다 적은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연금 목적이시라면 변액 연금으로 재가입할 것을 권해주신 건데요. 질문하실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보험 고민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538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47살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요. 담당 책임자가 아니라고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수현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사고가 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문제라든가 또 작업 환경의 개선 문제 그리고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회사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공상 처리라고 합니다. 네, 공상 처리를 권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친 정도가 미미하고 경증이면 공상 처리를 해도 무방하지만 우리가 후유 장애라든가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악한 환경의 회사도 많거든요. 회사가 이렇게 합병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또 재요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지금 다치신 그 유무가 경증이면 미미하다고 하시면 공상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상태를 잘 보시고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 하시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거고요. 6119님께서 주신 내용이거든요. 이번에도 함께 문자 내용 살펴보시죠. 네, 이번 문자는 김성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43살 남성입니다. 연금보험은 꼭 변액연금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변액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앞서 전화 주셨던 분이랑 똑같은 불안감을 갖고 계시네요. 김성군 전문가님.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 변액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감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 변액연금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변액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2013년도 10년 동안 그 변액연금을 유지를 했을 때 어떠한 그 원금 손실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0.075%밖에 안 나온다는 어떠한 그 통계 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현재의 그 금리는 아주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변액밖에 없거든요. 원금의 손실을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 투자일 경우에는 분명히 변액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나의 연금에 대한 많은 그 보장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 고민 마시고요.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고민을 좀 풀어드릴까요?
지금 제 보험이요. 예. 몇 가지 가입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환급형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 당시에. 네. 근데 갱신되는 건 없는데 생각보다 환급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 그러셨어요? 예. 그래갖고 다시 좀 리모델링을 한번 해볼까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확인을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메리츠 화재에서만 3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네. 예, 메리츠 화재 뉴 라이프 케어 보험은 2009년에 가입을 하셨고, 또 2012년도에 상해보험, 2015년도에 케어프리 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셔서 지금 한 달 보험료가 한 23만 원 돈 납입이 되시네요. 이거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예, 생각보다 환급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지금 보험료는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시고요. 예. 그러신 편이시고,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50이요. 50살 되셨어요? 네? 나이가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52요. 아, 52세 되셨어요? 예, 저희 전화가 잘 안 들려서 다시 여쭤본 거고요. 화내지 네네. 마시고요. 네. 화난 거 아니에요. 예. 건강하신 편이시죠, 시청자님? 예,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 김수현 네네.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더 구체적인 질문 아마 하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2살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는데 환급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좀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갱신형 특약이 많은데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 이대로 유지해도 좋을지는 김수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보험을 이렇게 보면 메리츠 화재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으세요. 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보험을 가입하신 걸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뉴라이프 케어 보험에 실손 의료비와 각종 진단금 이렇게 건강보험이라고 말씀하죠. 17만 8,450원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액티브 상해보험 이거는 15년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근데 2만 5천 원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에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신데 맞으시죠? 네. 물론 보장성으로 봤을 때는 보험이 아주 잘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갱신 담보가 아주 많고 또 보험료가 생각보다는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 환급형으로 설계하셔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여기 방송 전화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거 있으세요? 네. 어떤 얘기를 들으셨던가요? 자꾸 해지하고 딴 거 가입해라라고 하시는데. 아, 해지를 권유 받으셨어요? 네. 그때 전체 해지였던가요? 부분 해지였던가요? 부분 해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대부분 부분. 제가 사실 리모델링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좀 신인도 가고 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저도 이제 네. 나이가 있으니까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는 정답은 네. 없습니다.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내 보험 납입 여력과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는데요. 지금 시청자님이 권유 받으셨던 게 기존의 실손 의료비는 그대로 남겨두고 갱신형 담보를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것도 근데 있고 보험료가 좀 바꾸고 부담이 되셨던가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는 별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두 개를 가져가는데. 네. 그러시면은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원래 실손의료비가 지금 많이 1년 갱신이고 예전 거는 3년마다 갱신이 되고 통원치료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실손의료비는 그대로 남겨두고 갱신형 담보, 진단비라든가 이런 거를 비갱신형으로 바꿔주는 게 맞는데요.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요구가 정확하게 보험료를 줄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어떤 거를 요구하시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받으셨던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건가요? 이게 두 가지 가져가시는 게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산다고 하니까 네. 예, 좀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래 사는 걱정도 되고 이제 환급이 많이 되면 이제 그 돈 갖고 살 걱정도 좀 했거든요. 아, 예, 한국으로요? 예. 근데 이제 환급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라고 하니까 네. 이제 살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뭐 손 벌릴 필요도 없이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솔직히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 예, 그래서 이 보험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쪽으로 저는 지금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주실지는 네, 방송 보고 다시 한번 결정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건강하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 이게 네. 보통 대부분의 제안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2가지 가져가는 걸 많이 제의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가입 당시에는 이 보험이 갱신형 담보가 있으면서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올라갈 때 대체 납입하는 조건이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나이가 상승할 때 따르는 위험률은 이렇게 산정할 수 있었지만 손해율과 물가 상승률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환급에 이게 환급형이라고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환급이라기보다는 외려 한 70세나 80세 때 손해율이 높아지면은 보험료가 더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먼저 하나의 의견을 들어보셨다 그러니까 제가 또 안내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건강하셨잖아요, 시청자님께서. 네. 네, 우리가 부산행을 이렇게 열차를 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타고 부산행인 줄 알고 가다 보는데 강원도행이래요. 그럼 그 깨닫는 즉시 다시 갈아타야 되잖아요. 이 원리처럼 이 보험도 그동안 제의받으셨던 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뉴 라이프 케어 보험이라든가 액티브 상해보험 보장 기간도 좀 짧습니다. 이걸 그럼요. 모두 정리하셔서 하나의 통합보험으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아주 많이 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가 환급이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저금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기존의 보험, 뉴라이프 케어 보험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리고 액티브 상해보험도 15년 만기잖아요. 15년밖에 보장을 못 받으시고 이게 환급이라 하지만 계속 보험료는 올라가고 또 추가 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2세라고 하셨으니까 맞다, 맞다. 네. 제가 액티브 상해보험 가입했을 때 네. 넘어져서 손 찢어졌는데 상해 수술비가 없더라고요. 근데 상해보험인데 수술비가 안 나오나요? 넘어지셨는데 이렇게 손이 찢어져서 봉합 수술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이래 열상일 경우에는 단순 봉합으로 들어가서 상해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대 파열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보장이 되는데요. 가벼운 찰가상해 열상에 의해서 이렇게 꿰매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상해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금 속상하셨겠어요. 네네. 네. 지금은 그래도 수술비 같은 거는 그래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이렇게 제의한 보험을 다시 한번 시청자님께서 보험료도 이렇게 감액을 하고 내가 만기 환급도 되고 뭐 이런 걸 원하시지만 요즘은 만기 환급은 어차피 적립금에서 대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시율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통합으로 하나의 보험으로 한 증권을 가져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암진단비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암진단비 3천만 원으로 올리시고요. 고해감 5천만 원, 그리고 2대 진단 질병 그게 2천만 원씩 각각 넣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재진단암을 또 한 번 더 1천만 원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30대 질병 수술비라든가 운전자 보험, 실손 누럽이 모두 통합으로 가져가시면 보험료가 한 2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한 33,450원 정도는 정리가 되는데 시청자님께서 가장 불안해하셨던 갱신형 오르는 보험료를 불안해하셨잖아요. 네.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보장은 커지고 그 기존에 가져갔던 보험료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안전단비가 더 올라갔네요. 네?
암 진단비가 더 올라갔네요. 암 진단비라든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는 2천만 원 그대로 오르지 않고 20년만 내시면, 100세까지 그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실손의료비는 예전 거나 지금 거나 각 전체 보험사가 다 갱신형 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요. 시청자님께서 처음에 가입하셨던 뉴라이프 케어 보험 있잖아요. 네. 178,450원. 그거는, 모든 담보가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시청자님이 전에 뭐 의뢰받은 게 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셨다 하니까 다른 방안, 그 방법도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다른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셔서 이 방법을 내어보았는데 모두 정리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예, 시청자님. 네. 예, 상담 잘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분들이 또 대기를 하고 네네. 있어서요. 여기까지만 상담하고요. 또 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거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214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36세 남성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니까 후유장애 특약이 있던데요. 정확히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 좋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김성은 전문가님. 예, 그 후유장애라는 그것은 장애 등급하고는 약간 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아무튼 그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진단에 의해서 몸에 그 흔적에 그 장애가 남아있을 때 지급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거기서 또 장애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후유장애는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또 상해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허리가 아프다. 내가 디스크가 났다. 그러면 후유장애율이 1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금액에 그 장애율을 곱해서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해 후유장애가 질병 후유장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상해 후유장애를 잘 생각 안 하시고 하도 질병 후유장애를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상해 후유장애는 모든 보험사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몇 개 보험사에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후유장애 가입을 할 때는 두 개를 같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를 나왔는데 이게 상해로 될지 S코드가 나올지 M코드가 나올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해당이 돼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후유장애를 가입을 하실 때는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를 다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그 80% 이상 이런 것들 말고요. 80% 미만 3%서부터 79%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후유장애 가입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후유장애는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왜 그러냐면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거는 만약 병에 있는 사람은 후유장애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잘. 그래서 어쨌든 혹시 문제가 된다라고 해도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보험사에 일단 심사를 올려서 네.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죠. 예, 건강할 때 젊을 때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저희 이번에 전화 연결이 돼 있을까요?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7767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22세 사회초년생입니다. 주변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이나 변액연금을 준비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김수현 전문가님. 네. 예. 한참 꿈이 많을 때인데,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혜 전문가님이 뭐 일찍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연금은 일찍 준비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제 적격형 연금인가 아니면 변액 연금인가. 뭐 저 같으면 두 개 다 가입하고 싶을 텐데 뭐 하나만 하라면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연말 정산 때 세제 혜택을
별로 받을 게 없으면 당연히 세제 적격형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제 적격형 연금이라 하면은 지금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3.3%에서 5.5%까지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변액의 연금은 물론 손해 볼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적립식 연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시게 되면 마지막 때는 물론 세제 혜택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수령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으면 사회 초년생이라 하면 좀 부분 나눠서 두 개를 가입하는 게 제 욕심인가요? 네, 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예, 저희 문자를 통해서 고민 보내주신 분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해 볼 거고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죠? 네.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어떤 네,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저희 아들이 26살인데요. 네. 예, 저도 모르는 보험이에요. 아빠가 그 아들 보험을 해준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게 갱신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그 의뢰 좀 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2014년도에 아버님께서 3건의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셨더라고요. 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보험기간이 15년 만기로 끝나는 삼성화재 실손보험과 유비무한 암보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기간이 100세로 돼 있는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한 15만 원 돈 나가더라고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15만 6,865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대 중반 된 아들 보험으로서 보장이 좀 넉넉한지 함께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그렇게 좀 해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올해 26살 된 아들 보험 문의하셨습니다. 3년 갱신 특약이 많아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김성군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아빠의 그 사랑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어머님이 네. 좀 챙겨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드네요. 네. 저희 자, 아빠가 잘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이 삼성화재 첫 번째 통합보험 그 슈퍼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원이 내고 있고 20년 납에 2014년에 3건을 같이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올 갱신입니다. 올 3년 갱신이에요. 여기 20년 납이라고 하는 거는 상해 사망에 대한 것 빼놓고는 전부 3년 갱신인데 그래서 제가 네. 한번 보험료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슈퍼플러스가 만약 100살까지 사신다고 하시면 아드님이 네. 그 보험료를 내시는 돈이 4,400만 원 정도를 내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인상이 갱신이 안 되는 지금 현재 보험료로 계산을 한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 아드님이 만약 100살까지 사신다라고 하면 갱신이 몇 번이 되느냐? 한 26번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보험료를 토탈 내는 보험료가 거의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네. 이거는 네.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화재 유비무한 보험 또 있잖아요. 암보험. 네. 이 그 보장 내용보다도 일단 그 갱신으로서의 그 하고 그다음에 이 그 유비무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10만 원을 내시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보장성 보험료는 8,600원이고 적립보험료가 91,000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91,000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15년 만기거든요? 그럼 15년 네. 만기 시점에 내가 만약 적립금을 91,000원을 냈는데 네. 91,000원 이상의 이자를 포함해서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나마도 네. 괜찮은데 절대로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공시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높게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변동금리지만 네. 이 그 적립보험료에서도 이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만약에 네. 저축을 환급형을 받았다고 하면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 네. 적금을 하시든가 뭐 다른 연금을 드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낫거든요.
네. 지금 세 가지 보험 중에서 실비 보험 하나는 무조건 유지하시고요. 네. 이 두 가지 보험은 바로 정리하시는 거로 그 배우자님한테 말씀을 하셔서요. 그 네. 혹시 배우자님이 그 동의를 못 한다라고 하면 네. 저희 그 재방송 한번 보여드리고요. 거기다 안 되면 다시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설득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언제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나요?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일단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요. 네. 손해보험사의 그 통합보험으로 해가지고 20년나 100세 만기를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아드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그 암진단비라든가 뭐 한 3천만 원, 그다음 이대 진단비 2천만 원, 그 각종 모든 그 수술비라든가 배상 책임 이런 거를 통합으로 다 생존했을 때 한 어느 정도로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보험료는 한 14만 원이면 됩니다. 아, 네. 20년 동안 하고 물론 실비는 1년 갱신으로 올라가지만 네. 실비는 어차피 그쪽에 있으니까 지금 제가 준비하신 거는 말씀드린 거는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100세까지 네. 준비하시니까 굉장히 총 보험료에서도 엄청나게 절약이 되고요. 보장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네.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궁금한 거 네. 있으시면요,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32-2666번 전화번호 열어둘 거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구체적인 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어김없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